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HLB 희석된 가치 라는 제목으로 노가리 까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도 없고요. 전혀 전문적인 뉴스가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들을 분들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썰 푸는 시간이에요. HLB 보면은 이번 주에는 이번 주가 아니고 저번 주죠. 27일부터 31일 이런 뉴스, 옵티머스 펀드 그리고 아필리아 공급망 확보 뭐 이런 뉴스들 별로 주가 상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뉴스들 떴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직접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 아니고 또는 그거와 연관된 획기적인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은 주가들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주들. 지금 뭐 폭등한 종목들은 거의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그런 뉴스들로만 오른 것들이 많죠. 다들 아시는 몇 가지 종목들, 많은 종목들, 몇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종목들. 다들 한바탕 하고 조정을 주거나 혹은 난리를 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투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자체가 규모가 크고 버블 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미국 장이랑 우리나라 장이랑 비교를 하면서 뭐 애플은 시총 얼마인데 삼성전자는 시총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뉴욕 땅이 뭐 평당 얼마인데 서울 시내 땅이 평당 얼마밖에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수요가 그만큼 많고 명확한 매출이나 어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전문적인 어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경우에 주가가 더 빨리 반응을 하고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시장 규모가 작고 투자자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투자자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야 이거 뭐가 열린 거지? 디스코드가 열리네. 미국 장이 뭐 이 정도다. 그러면 우리나라 장은 한 이 정도라고 보고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겠죠. 이 사람들이 이 종목 괜찮다고 하면 면밀히 분석해서 뭐 이만큼 투자를 하고 뭐 그런 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아주 적어요. 미국에 비하면.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의 돈에 의해서 자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은 바이오 종목이어도 얘가 괜찮다 하면 얘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커져 나가. 근데 이게 만약에 적정가야. 적정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충 이게 적정가야.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어. 그러면은 이 정도에 멈추는 거고 만약에 적정가보다 더 올랐어. 버블이 일어났어. 그럼 좀 더 장난치다가 다시 결국엔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버블 현상이 일어났단 말은 원래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만큼 됐다는 거야. 그러면 사는 사람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쭉 키웠다가 적정 가격 오면 없어지고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종목 가서 막 또 버블을 일으키고 그럼 쭉 올랐다가 또 빠지고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가던 종목이 이게 적정가라고 했을 때 정확히 이 정도에서 가려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성장을 해야겠죠. 근데 대부분 제약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적정가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툭 튀고 툭 튀고
툭 튀고 이렇게 적정가를 결국 맞춰가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맞춰가는 뭐 이런 현상이죠. 지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나쁜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꾸준히 매출 발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해요. 다른 바이오주들은 이렇게 꾸준히 흑자 발생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은, 과거에는 적정가가 아니었어요. 엄청 주가가 저렴했어요. 생각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적정가인데 계속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나를 몰랐다가 빠졌다가 나를 몰랐다가 빠졌다가 하다가 이 일을 계기로,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결국에는 적정가를 찾아갈 거예요. 이 사례가 뭐냐면,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JYP 있잖아요. JYP는 예전에 누가 봐도 그 저평가였어요. 누가 봐도 저평가였어요. SMIG에 비해서 한참 주가가 쌌었어요. 이때 시총도 SMIG에 비해서 한참 저렴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툭 튀죠. 툭 튀죠. 그래서 지금 적정가를 찾아가고 있어요. 시장에 주목과 관심을 받아야 적정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바이오주는 그게 더 심해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거 적정가 얼마예요?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정가라는 게 바이오주의 적정가 다르고, 뭐 장비주의 적정가 다르고, 생산주 소비재주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건설주 다 다르고. 예를 들면 건설주나 뭐 그런 토목 쪽 관련된 눈으로 바이오주를 보면 이거는 상장 폐지될 회사예요. 엄청 재무가 안 좋아요. 근데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감도 있고, 약이 성장했을 때 경우,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급이 그만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항상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문흥산 대표나 뭐 그런 사람들 같이. HLB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원래가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HLB는 한 이 정도 가격이에요.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이때쯤 제가 다시 쉬고 있던 주식을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HLB를 보고는 있었어요. 뭐 리보세라니 하면서 요새 약은 왜 이렇게 뭐 그렇게 끝나는 게 많지? 이러면서 전혀 몰랐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툭 튀죠? 빠지고 툭 튀고 빠지고. 적정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지금이 적정가일 수도 있고 저평가일 수도 있고 고평가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 소망은, 차트상으로 보고 제 소망은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근데 이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죠. 가파르고 이제 이게 완만해지는 시점이 올 거예요.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수준이 보면은 이 이동선을 봤을 때 한 이 정도, 항상 이 정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이 정도에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사면 언젠간 다시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와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바이오주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볼 때 주봉이에요. 이거는 주봉 기준으로 볼 때 차트 4개가 조금씩 모여져 가는 단계고,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모아갈 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고수분들 엄청나게 많은 종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4조 4천억 원.
리보세라닙이 얼른 시판이 되고 이런저런 시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매출이나 뭐 그 개런티 뭐 그런 게 계속 이렇게 얼른 들어와야 HLB는 결국에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예. 그래 그렇게 되고 나서도 그러게 시작되고 나서도 한 1년, 2년, 3년이 지나야 제 몫을 찾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길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HLB 희석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코로나19 관련된 뉴스가 전혀 없다. HLB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소외돼서 가치가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